넥슨 영화들 앞으로 콘솔 좀 자주 만들자. 그래도 우리나라 현재 가장 큰 게임 회사인데 이런 콘솔 게임들 만들고 시리즈 IP로 팍팍 만들어내면 진짜 한국의 캡콤 같은 느낌이 되지 않을까.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넥슨을 3N으로 넣어서 부를 일은 없지 않을까 싶은 결정적인 게임인데요. 옆 동네 다른 N 형님들은 기술력이 부족해서 모바일 게임만 찍어낸다는 게 판명됐는데 넥슨 형님들은 기술력 충분한데 왜 이제서야 이런 게임을 만든 거지? 갑자기 빡치네. 여튼 앞으로 자주 만들어줘. 요 형님. 자, 엔딩 봤습니다. 1회차 쉬움 난이도로 플레이했고요. 사이드 미션까지 싹 다 핥아서 플레이 타임 35시간 나왔습니다. 이 게임 특성상 사이드 캐로 얻는 것들과 레벨링도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하실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제가 디럭스 버전이라서 정식 출시 전부터 플레이했기 때문에 처음엔 너무 어려워서 허덕이다가 정식 출시하면서 밸런스 조정이 잘 되었죠. 그 뒤로는 쉬움 난이도에 걸맞게 아주 쉽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그래도 바이퍼나 볼바이노 염소에서 좀 고전하시는 걸 보면 아마 그 두 녀석은 여전히 환불요정급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 두 녀석만 넘기면 그 뒤로는 나름 쾌적합니다. 그리고 도감 목록에 보시면 보스가 총 몇 명인지 볼 수 있는데 16마리의 보스가 나오거든요. 중간 8번째 보스까지는 나름 치고받고 하면서 스리리케 할 수 있는데 그 뒤로는 확 쉬워지는 느낌이에요. 제 기억으로 6번째 보스인가 그 뒤로부터는 전부 다 1트 만에 클리어한 것 같습니다. 그때쯤부터 레벨이 좀 오르니까 스킬들도 개방 많이 하고 캐릭터 자체가 점점 강해지는 시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일반 난이도로 하면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아마 저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튜버 분들이 일반 난이도로 클리어하고 리뷰를 했을 테니까 오히려 데이터는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전 쉬움 난이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소울게임 초보분들 입문적으로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저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아무리 내가 초보라도 소울게임 처음 해보는 사람이더라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반 난이도로 시작하세요. 튜토리얼 플레이하고 진행하다 보면 난이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일반 난이도로 해줍시다. 그리고 해보다가 어려우면 그때 쉬움 난이도로 바꾸면 됩니다. 일반에서 쉬움으로는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지만 쉬움에서 일반으로는 다시 돌아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반으로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무리 소울게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라도 본인도 모르게 이런 게임에 재능이 있어서 일반 난이도로 해도 별거 아닌데?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엔딩 본 후에 느낀 장단점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아직 2회차로 안 넘어갔기 때문에 2회차 변경점들에 대해서는 또 따로 간단하게 영상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내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가 주고 사도 아깝지 않을 만큼 재밌게 한 게임인 건 맞습니다만 의외로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더 많기도 했던 게임입니다. 다만 장점의 재미가 워낙 크게 좋았고 단점들이 좀 있긴 해도 자잘한 것들이라서 결과적으로 봤을 땐 굿게임이다 라고 평을 하고 싶어요. 일단 장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래픽과 최적화가 정말 좋다는 것과 또 하나는 바로 전투의 손맛과 쾌감입니다. 저는 일단 초반에 도부로 하다가 창으로 갈아타서 플레이했는데요. 이런 액션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타격감이 의외로 엄청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타격감 그냥 괜찮네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캐릭터의 몸놀림과 공격 속도, 정말 속도감이 엄청납니다. 전 여태 액션 게임을 하면 타격감 때문에 전투가 재밌다고 생각해왔는데 이런 엄청난 스피드의 움직임으로 화려하게 요리조리 피하고 막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이런 전투의 쾌감을 느낄 수 있구나 라는 걸 알았달까요? 특히나 중반부쯤 가면 스킬들 거의 다 찍어서 평타랑 스킬의 연계라든지 저스트 회피를 하면서 적딜을 잡아 팬다든지 이런 전투의 재미가 너무나도 좋았던 게임이기 때문에 장점은 이거 하나뿐이지만서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충분한 게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임을 끄고 나서도 이 손맛을 다시 느끼고 싶기 때문에 또다시 게임을 키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부족하거나 아쉬웠던 부분도 상당히 있었는데요. 일단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맵 디자인입니다. 이게 다행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제 머릿속에는 설산지역이랑 성체지역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항상 같은 배경인 것만 같은 단조로움과 지루함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나마 전투의 몰입도가 아주 좋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쓴 게 된 것 뿐이지 저는 이런 게임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매우 신경 쓰는 편이라서 많이 아쉬웠어요. 심지어 게임의 그래픽과 최적화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다양한 배경들이 나와줬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았는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보스의 매력 또한 별로입니다. 솔직히 초반에 만나는 볼바이노 진짜 미친개의 염소 같은 느낌이라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괴물형 보스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인간형 보스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진짜 그림체가 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어요. 그림을 못 그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게임에 나오는 사람들 카잔 제외하고 다 형제 자매입니다.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겼고 그냥 의상이나 헤어스타일만 다를 뿐인데 보스들마저도 마찬가지라서 그 보스에서 오는 포스라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나마 보스들의 스킬 이펙트나 모션 등은 좀 화려한 편이라서 다행이었달까요? 이게 단점들이 엄청 강력하면 제가 아예 마이너스 점수를 주겠는데 살짝씩 아쉬운 정도라서 또 마이너스 주기엔 조금 애매한 정도?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 종류도 딱 3가지 뿐이라서 다회차를 많이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소울류 게임 다회차 도는 이유는 여러 무기나 여러 컨셉으로 플레이하기 위함이 가장 큰데요. 카잔이랑 가장 비슷한 게임은 제가 느끼기엔 인왕 시리즈인데 인왕2만 해도 무기 종류가 10개인가 11개인가 그랬었거든요.
있거든요. 아마 카잔도 DLC나 업데이트를 통해서 무기가 조금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3개밖에 없다는 건 다이차를 할 이유가 많이 줄어든다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나름 템 파밍 요소도 가챠 게임으로 템 만들던 실력이 있어서 그런지 템 세팅하는 재미가 상당히 준수했고 무엇보다 그래픽과 최적화가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을 미워할 수만은 없다는 점이겠죠. 데이브 더 다이브, 퍼스트 디센던트, 퍼스트 버서커 카잔, 앞으로도 넥슨에서 나올 콘솔 게임들을 항상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